서울에 번화한 강남역 사거리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지수는 20대 후반의 여느 청춘들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은 그녀의 고된 현실을 대변하는 듯했다. 지수는 최근 다니던 중소기업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되었다. 몇 달째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지갑에는 이제 단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남아있었다. 그 1,000원은 그녀가 오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오늘 오후 2시 지수에게는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면접이 잡혀 있었다. 미래그룹의 신입사원 면접이었다. 미래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지수가 꿈에도 그리던 직장이었다. 그녀는 이 면접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걸었다. 면접에 늦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장소인 미래그룹 본사 근처로 향했다.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지수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았다. 어젯밤에도 라면 하나로 겨우 끼니를 때웠기에 아침부터 뱃속에서는 천둥이 쳤다. 1,000원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비싼 식당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모퉁이에 자리한 허름한 김밥 천국 간판이었다. 김밥 한 줄에 2,000원 컵라면은 1,500원. 1,000원으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와 어묵 냄새였다. 지수는 포장마차로 다가갔다. 어묵 하나에 500원, 떡볶이 1인분은 3,000원이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어묵 2개를 주문했다. 1,000원으로 허기를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었다. 뜨거운 국물과 함께 쫄깃한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듯했다. 어묵을 다 먹었을 때였다. 지수는 문득 자신의 옆에서 주문을 하던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르게 초조함과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어묵 2개와 떡볶이 1인분을 주문했고 포장마차 주인에게 지갑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갑이 없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가서 그는 난처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포장마차 주인은 귀찮다는 듯 말했다. 손님, 지갑 없으면 음식 못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남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땀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허기와 함께 묘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 보였다. 지수는 남자의 상황을 보자마자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다. 그녀 역시 돈이 없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녀는 남자의 당황스러운 표정에서 자신과 같은 절박함을 느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지갑에는 정말 마지막 1,000원만이 남아있었다. 이 돈으로 어묵 2개를 먹었으니 이제 그녀에게 남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면접을 보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교통비조차 없었다. 하지만 남자의 눈에 비친 난감함과 허기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돕고 싶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군가를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주저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마지막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포장마차 주인에게 그 1,000원을 건넸다. 아저씨, 이분이 드신 것까지 계산해 주세요.
포장마차 주인은 지수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이내 돈을 받아들었다. 남자는 지수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아니, 아가씨.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지수를 말렸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남자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괜찮아요. 그저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많아서요. 먼저 드시고 나중에 여유 되시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더 이상 말하기 전에 몸을 돌려 포장마차를 벗어났다. 남자는 지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이름조차 묻지 못했고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은 대기업의 CEO 면접을 앞두고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 지갑까지 잃어버리는 불운을 겪고 허기에 지쳐있던 참이었다. 그런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마지막 돈까지 내어준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수는 포장마차를 벗어나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돈을 써버렸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면접 보고 나면 어떻게 집에 가지 이 돈으로 점심을 먹었어야 했는데. 그녀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작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면접 장소인 미래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빌딩의 웅장한 외관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기회에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방금 도왔던 남자가 그 빌딩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왠지 모르게 면접장으로 향하는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도움을 준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오늘 면접장에서 그녀를 심사할 미래그룹의 새로운 CEO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운명의 장난 같은 만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수는 마지막 1,000원으로 낯선 남자에게 어묵을 사준 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면접 장소인 미래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면접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뿌듯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도왔던 그 남자가 오늘 면접장에서 자신을 심사할 미래그룹의 새로운 CEO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면접 시간이 되기 전 지수는 미래그룹 본사 로비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간이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투명한 모금함이 놓여 있었다. 모금함 옆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아이의 이름 강준서와 함께 희귀 난치병 환우 골수 이식만이 희망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지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강준서는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작은 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싸우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옆에는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안내문이 있었다. 준서는 희귀 혈액암을 앓고 있었고 유일한 치료법은 해외에서 진행되어야 할 고가의 골수 이식 수술이었다. 수술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준서의 가족은 이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모금 활동은 준서의 가족과 병원이 함께 시작한 것이었다. 지수는 안내문을 읽는 내내 마음이 저며 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도 당장 1,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처지였지만
어린 생명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준서의 사진 속 맑은 눈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 어묵을 사주며 마지막 1,000원마저 써버린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쉬움과 함께 자책감이 스쳤다. 내가 이 1,000원을 아껴서 저 아이에게 줄 걸 그랬나.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모금함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듯했고 모금함을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은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였다. 그는 모금함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자 다름 아닌 준서의 아버지였다. 그는 돈 많고 능력 있는 CEO였지만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무력감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지수는 남자의 얼굴에서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 속에서도 홀로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저분도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지수는 다시 지갑을 뒤졌다. 혹시라도 잔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지갑 깊숙한 곳 영수증 뭉치 사이에 접혀있던 동전 하나가 그녀의 손에 잡혔다. 500원짜리 동전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그녀의 지갑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전이었다. 면접 후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에 보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 500원마저 기부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다시 강준서의 사진 속 맑은 눈과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의 슬픈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이 500원이 내게는 마지막 돈이지만 저 아이에게는 생명의 희망이 될 수도 있어. 그녀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보다 더 절박한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수는 주저없이 손에 쥔 500원짜리 동전을 모금함에 넣었다. 짤랑 하는 소리가 났다. 작고 초라한 동전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지수의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굳이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모금함 옆에 서 있는 준서의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 면접 대기실로 향했다. 준서의 아버지 강도현은 모금함 옆에 서서 무심코 지수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지갑을 뒤적이며 망설이는 것을 보았고 이내 작은 동전 하나를 모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에 그녀의 지갑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이 들어왔다. 저 젊은 아가씨도 어려운 형편 같은데 마지막 남은 돈으로. 강도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백만장자였다. 돈이 넘쳐났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들의 생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방금 전 저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돈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감정의 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듯했다. 강도현은 지수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람들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는 그녀에게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감사함, 놀라움, 그리고 세상에 아직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이었다. 그는 그 작은 500원짜리 동전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자신에게는 잊고 지냈던 인간의 따뜻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면접 대기실에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허기짐과 불안감 대신 알 수 없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면접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도움을 준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오늘 면접장에서 그녀를 심사할 미래그룹의 새로운 CEO 강도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운명의 장난 같은 만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만남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남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미치게 될지 알지 못했다. 김미라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한울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방금 전 마지막 1,000원으로 낯선 남자에게 어묵을 사준 일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뿌듯함을 남겼지만 동시에 면접 후 집에 돌아갈 교통비마저 없다는 현실적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빌딩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는 웅장하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미라는 기죽지 않으려 애썼지만 주변을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과 지친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접수 데스크로 가서 면접자 명단을 확인하고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에는 이미 수십 명의 면접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마지막으로 면접 예상 질문을 읊조리고 있었다. 그들은 미라와는 달리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라는 구석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면접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이번 면접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면접관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면접자들을 호명했고 한 명씩 면접장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라는 자신의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세가 서려 있었다. 남자가 대기실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서는 순간 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시얼마. 그는 바로 몇 시간 전 포장마차에서 미라가 마지막 1,000원으로 어묵과 떡볶이를 사주었던 그 남자였다. 남자는 미라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놀라움을 담았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으로 감정을 감추는 듯했다.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남자는 면접자들 앞을 지나 면접관들이 앉아있는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다. 미라는 그제야 그가 면접자가 아니라 면접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저 사람이 왜 면접관으로...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면접을 보러 온 회사에 자신이 마지막 돈을 써서 점심을 사준 그 남자가 면접관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때 면접관 중 한 명이 대기실을 향해 크게 외쳤다. 다음 면접자 들어오세요. 그리고 잠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면접자들의 시선이 면접관에게 집중되었다. 지금부터 이 면접은 한울그룹의 새로운 CEO께서 직접 진행하실 겁니다. 새로운 CEO는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이니 모두들 경건한 자세로 면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기실 안은 술렁거렸다. 새로운 CEO가 직접 면접을 본다고 대체 누구지? 면접자들은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다. 새로운 CEO, 새로운 CEO.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방금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설마 그 사람이...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다. 다음 면접자는 김미라였다. 그녀의 심장은 광란하듯 뛰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겨우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휘말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미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면접장 문을 열었다. 면접장 안은 대기실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했다. 긴 테이블 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이현우 한울그룹 CEO 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이현우는 미라를 보자마자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른 면접자들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눈빛으로 미라를 응시했다. 미라는 그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미라 씨, 어서 오십시오.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미라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앉으시죠. 미라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마지막 돈으로 점심을 사준 남자가 바로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대기업의 새로운 CEO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 CEO가 자신을 직접 면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자신이 면접에 집중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이현우는 미라의 긴장한 표정을 읽었는지 피식 웃었다. 김미라 씨, 긴장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생각하고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미라는 애써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진심을 다해 면접에 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포장마차에서의 짧은 만남과 이현우의 당황했던 표정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과연 이현우 CEO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의 행동을 순수한 도움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이 만남은 미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면접은 시작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면접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지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있는 강도현 CEO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포장마차에서 그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면접의 시작을 알렸다. 한지수 씨,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지수는 애써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준비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최대한 어필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자기소개가 끝나자 면접관들은 예상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전공 지식, 실무 경험, 회사에 대한 이해도 등 일반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지수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그녀의 답변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을 마친 후 강도현 CEO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지수를 향해 있었다. 한지수 씨, 이력서에 보니 사회 경험이 많지 않으시군요. 그리고 지원하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봉사활동 경험이 몇 군데 눈에 띄는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탐색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이 면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했다. 네, 대표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물질적인 도움은 어렵지만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비록 지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회사 생활에서 동료들과 협력하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답변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도현은 지수의 답변을 들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렇군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지수 씨는 혹시 공영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입니까? 그의 질문은 일반적인 면접 질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수는 그 질문이 포장마차에서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임을 직감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더욱 긴장했다. 지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네, 대표님.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저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강도현은 그녀의 답변을 듣고 미소 지었다. 이번 미소는 아까의 미묘한 미소와는 달랐다. 그것은 진심 어린 따뜻함과 만족감이 담긴 미소였다. 다른 면접관들은 강도현 CEO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강도현은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의 질문들은 지수의 가치관 삶의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탐색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좌절했던 경험, 그리고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수는 그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면을 쓸 필요 없이 진솔하게 답할 수 있다는 것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좌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포장마차에서의 경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마지막 돈으로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자신의 진심을 담담하게 전했다. 강도현은 지수의 모든 답변을 귀에 깊게 경청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공감과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다른 면접관들은 그들의 대화가 면접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듯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강도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에게서 단순한 지원자가 아닌 자신이 찾고 있던 어떤 특별한 가치를 발견한 듯 했다. 면접이 끝날 무렵 강도현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한지수 씨,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500원으로 낯선 사람을 도왔을 때 느꼈던 작은 뿌듯함이 떠올랐다. 저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는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제가 가진 작은 힘이나마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면접실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도현은 지수의 답변을 듣고
활짝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다른 면접관들도 강도현의 미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도현은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지수 씨, 오늘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곧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면접실을 나왔다. 그녀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면접을 잘 봤는지 아니면 오히려 망쳐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강도현 CEO의 질문들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예상 밖의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이 면접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했다. 혹시 그녀의 행동을 오해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강도현 CEO의 마지막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500원으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에게 어떤 진심을 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지수의 발걸음은 이제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면접장을 벗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마주한 CEO의 최종 결정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지 못한 채 운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수는 면접실을 나와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면접자들은 여전히 초조한 얼굴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면접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었다. 강도현 CEO의 질문들은 너무나도 비범했고 포장마차에서의 그 짧은 만남이 그녀의 면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혹시 강도현 CEO가 그녀의 행동을 다른 의도로 해석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면접이 모두 끝나자 면접자들은 해산되었다. 지수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빌딩을 나섰다. 이제 그녀에게는 집에 돌아갈 교통비마저 없었다. 그녀는 막막함에 한숨을 쉬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돈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작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걸어서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이나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미래그룹 본사빌딩 최고층 회의실에서는 면접관들과 강도현 CEO가 최종 합격자를 논의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면접관들은 각자의 기준과 평가표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동훈 후보는 명문대 출신에 관련 직무 경력 5년 즉시 실무 투입 가능한 인재입니다. 박선영 후보는 뛰어난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외국어 실력을 겸비했습니다. 리더십도 돋보입니다. 면접관들은 주로 지원자들의 학력 경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스펙과 역량을 위주로 평가를 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한지수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력이나 스펙 면에서 현저히 뒤처지는 후보였다. 한지수 씨의 경우 경력이 매우 짧고 이력서에 특이한 봉사활동 경력이 많더군요. 면접에서도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무 역량 면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면접관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때 강도현 CEO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기세가 실려 있었다. 저는 한지수 씨를 최종 합격자로 추천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면접관들은 일제히 강도현 CEO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최고 스펙의 후보들을 제쳐두고 경력도 일천한 한지수를 합격시키다니
그것도 회사의 새로운 CEO가 직접 내린 결정이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면접관 중 한 명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지수 씨는 저희 회사가 찾는 인재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회장님께서도 이번 채용에 기대가 크십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강도현은 그의 말을 끊고 차가운 눈빛으로 면접관들을 응시했다. 여러분은 미래그룹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스펙이 좋고 학력이 뛰어난 인재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미래그룹에 필요한 진정한 인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는 여러분이 평가한 기준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안에 모든 면접관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아침 제가 면접 장소로 오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고 지갑까지 없는 상태에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돈을 써서 저에게 점심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공용을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강도현의 이야기에 면접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가 면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강도현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여인에게서 진정한 공감 능력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마지막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에서 우리 미래그룹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인간 존중과 사회적 기여.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면접에 응한 한지수 씨였습니다. 강도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면접관들은 경악에 찬 얼굴로 강도현 CEO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에 담긴 진실성과 한지수를 향한 그의 파격적인 결정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겉으로 보이는 스펙과 경력에만 매몰되어 한지수라는 인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강도현은 면접관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는 한지수의 채용이 단순히 한 명의 직원을 뽑는 것을 넘어 미래그룹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한지수의 휴대폰으로 미래그룹으로부터 합격 통보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지갑 속 마지막 500원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다. 그녀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출근 첫날 한지수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미래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거대한 기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때 그녀의 앞에 강도현 CEO가 나타났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지수 씨, 미래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도현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당신은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놓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도현은 말했다.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그룹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도현 CEO가 자신에게서 발견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돈으로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놀라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강도현 CEO는 한지수를 신입 사원으로 채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을 넘어 자신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중요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한지수를 통해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의 리더십은 이제 냉철한 천재 경영자를 넘어 인간적인 성우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한지수는 그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증인이자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었다. 한지수의 미래그룹 입사는 사내의 큰 화제가 되었다. 최고 스펙의 지원자들을 제치고 경력도 일천한 신입 사원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다. 많은 직원들은 그녀의 500원짜리 동전 스토리를 궁금해했지만 강도현 CEO는 그녀의 채용 이유를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 이라고만 설명할 뿐 자세한 내용은 함구했다. 강도현 CEO는 한지수를 미래 전략팀에 배치했다. 이 팀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핵심 부서였다. 지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엘리트들로 가득 찬 팀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도현 CEO가 자신에게 준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를 익혔다. 그녀는 전공 지식이나 실무 경험 면에서는 다른 팀원들보다 부족했지만 그녀만의 강점이 있었다. 바로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관찰하는 탁월한 능력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일부 팀원들은 지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견제했다. 그들은 그녀가 CEO의 특별 채용이라는 점을 들어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고 그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 하지 않았다. 한지수 씨, 이건 신입이 하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한 자료 정리나 해주세요. 한 팀원이 툭 던지듯 말했다. 이건 명문대 출신들도 힘들어하는 프로젝트예요. 한지수 씨가 이해하기엔 좀... 다른 팀원도 거들었다. 이러한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무시 속에서 지수는 위축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려 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강도현 CEO의 격려를 떠올렸다.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그룹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지수는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팀원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들에 주목했다.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단순히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발언자들의 표정 변화나 미묘한 어조 차이까지 세심하게 기록했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도 데이터 뒤에 숨겨진 고객들의 실제 생활 패턴이나 불편 사항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했다. 한 번은 미래 전략팀에서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디자인에만 집중했지만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성이나 편의성에는 다소 소홀했다. 지수는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팀장님, 제가 앱 기획안을 보다가 문득 생각한 건데요. 이 앱을 사용하는 주 연령층이 어르신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글씨 크기나 터치 버튼이 너무 작으면 사용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팀원들은 지수의 의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지수 씨, 이건 최첨단 앱입니다.
디자인과 기능이 중요하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현 CEO는 지수의 의견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의록을 통해 지수의 발언을 확인하고 다음 날 그녀를 직접 찾아왔다. 한지수 씨, 어르신들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까? 지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제가 평소에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많이 관찰합니다. 최신 기능보다는 쉽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시더군요. 저희 앱이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하면 사용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직접 그린 간단한 스케치까지 보여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강도현 CEO는 지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즉시 프로젝트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디자인팀은 글씨 크기를 키우고 터치 버튼을 확대하며 직관적인 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앱을 수정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앱이 출시되자마자 사용자들, 특히 노년층 사용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들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배려심 깊은 앱판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앱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미래그룹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수의 존재감은 팀 내에서 확고해졌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사람을 읽는 능력과 현장 관찰력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다. 지수는 이제 미래 전략팀에 숨겨진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강도현 CEO는 지수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지수에게서 발견했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지수에게서 단순한 능력 이상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보았다. 그는 지수가 가진 이러한 강점이 미래 시대의 기업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자질임을 확신했다. 그는 지수에게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기업 경영의 복잡한 원리 시장의 흐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에 대해 가르쳤다. 지수는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 뱅크를 넘어 전략적 사고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지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허덕이지 않았다. 안정적인 직장과 합당한 대우는 그녀에게 경제적 자유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희망재단과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주말이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했다. 강도현 CEO는 지수의 이러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것다는 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보았다. 그는 지수와 함께 미래그룹을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하츠온드 착한 기업 하창으로 만들어 나갔다. 지수의 이야기는 미래그룹을 넘어 재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기업들이 스펙보다는 인성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평범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며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강준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한지수가 미래그룹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하면서 강도현 CEO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과 행복을 되찾았다.
텅 비어 있던 그의 마음에 한지수라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고 강준서는 건강을 되찾으며 다시 해맑은 웃음을 찾았다. 강도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이자 인간으로 거듭났다. 강준서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여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몸에 남아있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아이로 변모했다. 강도현은 아들을 안고 오열했다.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해준 한지수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다. 강도현은 준서의 병원비 전액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지수는 준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매일 공원을 산책했고 그가 좋아하던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준서는 지수를 친누나처럼 따랐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지수는 준서를 통해 자신이 잊고 지냈던 순수하고 따뜻한 행복을 다시 느꼈다. 강도현과 한지수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혹은 상사와 동료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강도현은 한지수에게서 자신의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에 깊이 매료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도현은 준서를 재운 후 한지수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지수씨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준서는 지수씨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고 저 또한 잊었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지수씨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진정한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함께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한지수는 강도현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강도현과의 격차를 다시 한번 떠올렸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준서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강도현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 곁에 그리고 준서 곁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강도현은 한지수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으며 어떤 편견이나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직원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강도현은 결혼식에서 한지수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지수는 놀랐지만 강도현은 단호했다. 지수씨, 당신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한지수는 강도현의 진심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지수는 준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서의 작은 투정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었고 그의 마음에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주었다. 준서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다. 강도현과 한지수, 그리고 준서는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단단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도현의 집은 이제 공허한 성이 아닌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강도현은 한지수를 통해 자신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준서에게 받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강준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희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강도현은 한지수와 함께 재단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고통받는 부모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다. 한지수 또한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듬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미래그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탐욕스러운 재벌 기업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 미래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사회 전반에서 그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도현은 단순한 재벌 회장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한지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500원짜리 동전으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그 500원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눔과 공감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마음의 부유함 앞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며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강도현과 한지수는 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준서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고 그의 눈빛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했다. 강도현은 한지수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아니,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치유된 영혼과 사랑이 가득한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수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것임을 배웠다.